1인용 종교는 과학과 역사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종교를 설명합니다. 구독은 여러분의 종교에 대한 시야를 확장해 줄 것입니다. 시바의 여왕이 누군지 그 정체를 찾아가는 길은 애초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대의 여자가 왕이 되는 일 자체가 극히 드문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신라시대의 여왕이 존재했으나 그건 여왕 자체의 카리스마보다는 성골의 혈통에서 왕을 찾으려는 집착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었던 후기 청동기 시절 여자라는 존재가 살아남기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은 설명 안 해도 알 것이고, 살아남기 힘든 여자가 권력의 정점 왕이 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도 충분히 납득이 될 겁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여왕이 존재하기는 했습니다. 고대 중동에서 여성 인권이 상대적으로 가장 단단했던 곳은 이집트였고, 이집트에서 파라오에 오른 여자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직접 작성한 튜린 성전이라는 왕실 명단에 니토크리스라는 여성 파라오가 등장합니다. 의문점은 니토크리스가 명단에는 존재하는데 그 어떤 기념물이나 건축물을 남기지 않아 어떤 파라오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원 후 260년에 태어난 그리스의 신학자 에우세비우스는 니토크리스에 대해 이런 글을 남깁니다. 그녀는 동시대 남자들보다 훨씬 더 용감했으며 발그레한 두 뺨과 금발이 잘 어울리는 무척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세 번째 피라미드를 건설했다고 주장한다. 이 세 번째 피라미드는 기자 고원에 있는 멘카우레의 피라미드라고 추측하는데, 일부 고고학자들은 니토크리스가 이 피라미드를 건설한 게 아니고 이미 건설된 것을 복원한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학자들이 추측컨대 니토크리스는 기원전 2184년경에 왕위에 올랐을 거라 추정합니다. 너무 옛날이라 이 여왕이 시바의 여왕 후보에는 오를 수 없겠군요. 이집트의 여성 파라오라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하셉수트입니다. 파라오 투트모세 1세의 딸이었던 하셉수트는 투트모세 2세와 결혼해 투트모세 3세를 낳았습니다. 투트모세 2세가 일찍 죽자 10살도 안 된 어린 투트모세 3세를 대신해 섭정이 됩니다. 중국의 유일한 여왕제 측천무후는 아들을 쫓아내고 즉위한 거지만, 하셉수트는 대관식을 거친 진짜 파라오이긴 해도 아들 투트모세 3세와 공동 통치자로서 존재합니다. 다만 하셉수트의 재위 기간이 기원전 1498년부터 1483년까지니까 솔로몬의 재위 기간보다 앞섭니다. 그러고 보니 솔로몬의 재위 기간이 언제인지가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사학계에서는 솔로몬의 재위 기간을 기원전 971년부터 931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태인들이 자기들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시기로 기억하고 있는 이때 가나안에는 딱히 대단한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솔로몬을 판타지라 여기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저는 앞선 영상들에서 사울왕과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그들의 역사적 증거가 아마르나 문서에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울왕 라바유가 가나안 땅에서 봉기하며 땅을 차지하려 노력할 수 있었던 건 그 당시 이집트 파라오 아케나텐이 아텐 유일신을 주장하며 이집트의 다신교 사회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텐 신앙과 기존 이집트의 다신교 신앙이 충돌하며 사회가 내전 상황처럼 뒤숭숭해지니까 이집트의 영향력이 가나안 땅에서 약해졌고, 이 틈을 타서 사울왕 라바유와 다윗 다두아가 히브리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즉 아케나텐부터 투탕카멘이 파라오에 즉위하던 기원전 1350년부터 기원전 1325년까지가 사울왕과 다윗의 재위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호레메부가 파라오로 있던 기원전 1321년부터 1293년 사이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너 같은 놈이 뭐 대단하다고. 학자들이 주장한 연도보다 400년 앞서 솔로몬이 제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야. 기존 학자들이 주장하는 연도에는 딱히 대단한 증거가 나오지 않지만, 제가 주장하는 연도에는 비슷하게 들어맞는 증거가 있으니까요. 솔로몬의 재위 기간이 파라오 호레메부가 재위한 기간과 비슷하다고 전제를 깔고 시바의 여왕을 찾는 짓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시바의 여왕을 찾는 실마리 중 하나가 향품이라 언급했습니다. 성경의 동방 박사가 예수께 바친 유향과 몰약을 말합니다. 요즘 홈쇼핑 광고에 보스웰리아라고 하는 관절염 약이 자주 등장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보스웰리아는 소말리아와 남아라비아 반도에 주로 자라는 보스웰리아 나무에서 뽑아내는 송진과 비슷한 진액입니다. 현대에는 주로 약으로 쓰이지만
고대에는 신전에서 가축 도살하며 나는 피비린내를 희석하기 위한 향료로 쓰였습니다. 자, 유향을 찾아 가나안 땅에서 에시온 게베를 지나 동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미디안 사람의 땅이 나옵니다. 지금으로 치면 민자 화력 발전소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쿠라야가 미디안 사람들의 수도였으며 여기 고대에 아주 드물게 여왕이 통치하던 나라가 존재했습니다. 최초로 알려진 것은 아리비의 여왕 자비비였습니다. 자비비는 기원전 738년 아시리아의 왕 티글라트필레세르 3세에게 정복당해 공물을 바쳤고 이후 삼시라는 여왕이 역시 티글라트필레세르 3세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공물을 보냈는데 기원전 733년 충성 서약을 깨고 반기를 듭니다.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영토는 공격당해 약탈당했고 삼시는 사막으로 달아났지만 결국 사로잡힙니다. 티글라트필레세르 3세는 삼시가 자기 권세에 굴복한 것에 만족하고 궁정에 감독관을 파견하고 그녀가 왕위를 유지하도록 해줍니다. 삼시의 뒤를 이은 이알리의 여왕이 아시리아의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후대의 텔크우누라는 여왕도 반기를 들었다가 니네베로 유배를 당합니다. 이후 바슬루라는 여왕과 이아파라는 여왕이 즉위했지만 점차 나라가 약해져 아시리아에 복종하고 더 이상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연도를 보면 알겠지만 기원전 700년대에 이 여왕이 다스린 왕국은 솔로몬의 재위 기간과 차이가 꽤 납니다. 미디안 땅이 이 여왕들이 성경의 시바의 여왕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미디안 땅의 이 여왕들이 다스린 나라가 시바의 여왕이란 이미지에 영향을 줬다고 단언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올린 영상 람세스 2세는 모세 일행을 놓아준 적이 없다 해서 람셋이란 지명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히브리가 실제로 건설한 도시는 아바리스지만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에는 아바리스를 람셋이라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성경 초고가 바빌론, 유수로 끌려갔던 식자층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어렴풋한 기억으로 높은 지위의 어느 여자가 솔로몬에게 많은 향품을 바쳤다는 걸 기억했고 향품이 가나안 땅의 머나먼 동남쪽 지역에서 생산되어 수입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바빌론, 유수 기간은 기원전 500년이고 미디안 땅의 여왕 국가는 기원전 700년 무렵입니다. 바빌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200년 전에 여왕이 다스리던 국가가 가나안 동남쪽에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고 유향이 그쪽에서 수입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니 이 기억들이 혼합되어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향품을 바쳤다는 짬뽕 같은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즉,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향품을 바쳤다는 이야기는 동일한 시간대의 단일한 사건이 아닌 각기 다른 시간대의 다른 인물들이 벌인 일이 혼동되어 하나의 스토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 결론이 나와버린 것 같지만 아직 아닙니다. 시바의 여왕을 찾는 여정은 다음 영상에서도 이어집니다.